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미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남성을 제압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계속 때립니다. 차량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Stop kneeing him in the face! That's his face! Stop it! 근처 세인트폴에서는 자동차 경적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중무장한 요원들이 주택에 진입합니다. 곧이어 속옷에 담요만 걸친 노인을 끌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강경 이민 단속에 이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반발은 지역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거리로 나온 우편 노동자들은 아이스를 발신인에 반송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친 단속에 항의했습니다. Get ICE out! Protect our routes! Get ICE out! Protect our routes! Has been entirely peaceful. And for innocent federal troops here is a gross misuse of the Insurrection Act, a gross misuse of his power. 일부 시위대는 목사 가운데 한 명이 이민단속국 책임자라며 예배 중인 교회로 몰려가 교회 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예배 방해와 종교시설 모독이라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육군 병력 1,500명에게 배치 준비 명령을 내리고 시위 사태가 격화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시장과 주지사에 대해서는 연방법 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act was clearly designed to intimidate the people of Minneapolis. And here's the thing. We're not going to be intimidated. 현지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단체들은 미네소타주를 포함해 전국 600여 곳에서 항의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규모와 양상이 이번 사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불법 이민 단속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1년 만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범죄 단지들이 잇따라 단속되면서 그곳을 탈출한 중국인들이 중국 대사관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7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중국 대사관 바깥에 중국인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캄보디아 통신사기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중국인들로 현지 단속을 피해 중국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중국시보는 이들 중에는 여권이 없어 귀국 증명서나 여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 중국인들이 모이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중국 정부는 해외 국민의 안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캄보디아와 소통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중국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캄보디아와 공조 단속에 나섰고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등 중국 국적 범죄자들을 송환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 의결에 앞서 민간인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앞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에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김건희 특검에선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순직해병 특검에선 구명로비 의혹 등 모두 17가지 의혹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일부 의혹이 기존 특검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16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중복수사, 지방선거용 특검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면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특검이 출범 초일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북한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국방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과 날린 용의자들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쟁 개시 행위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감이 고조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정한 사안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언론이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며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미기입니다. 지난 2022년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강 의원은 자신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지금도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곳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현재 6시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오전 9시쯤 도착해 입구에 만들어진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 의원은 1억 원을 직접 받았는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주요 쟁점은 뭐가 될까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22년 당시 1억 원 공천 헌금이 오갔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시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이 공천 헌금으로 한 장, 즉 1억 원을 먼저 요구했고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카페에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알게 됐다는 강선우 의원의 기존 해명과는 모두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강 의원을 상대로 실제 돈을 받았는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전달했는지, 공천 대가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지난 2022년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동작구의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의 차남의 대학 편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를 최근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 소환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 의원 측은 YTN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소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 대표적 정책펀드로 오는 6월이나 7월에 국민참여형이 6천억 원 규모로 출시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메워주고 투자금이 들고 날 때 모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3년 이상 투자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또 투자일로부터 5년간 배당 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됩니다. 투자금 2억 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의 혜택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복귀하면 매도 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 하반기에는 50% 비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귀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경우 해당 금액에 비례 소득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 피킹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투자자용 한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500만 원 안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 복귀나 한해지 상품 가입 시 혜택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전액 비과세와 함께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와 목도리까지 중무장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핫팩으로 얼굴을 감싼 채 차가운 공기를 버텨내고 추위에 코끝이 먼저 반응할 만큼 아침 공기가 날카롭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영하 21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철원은 영하 18.3도, 파주 영하 16.2도,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8.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나왔을 때 딱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원래 목도리 잘 안 하는데 오늘 추워가지고 하고 나왔고요. 핫팩도 요즘 귀찮아서 안 챙기다가 추워가지고 하나 챙겨서 나왔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조금씩 사라져가지고 좀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북극에서 시작된 강력한 한기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오면서 한파가 본격화된 겁니다. 해가 떠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한 채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한낮 햇살이 비추는데도 살을 애는 추위에 잠깐이라도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 피부가 얼어붙는 느낌을 넘어 아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강추위가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의 특징을 대기 흐름이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면서 보통 하루 이틀 추위가 나타났다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추위가 길게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한파에 더불어 내일은 호남과 일부 해안, 산간 지역에 많은 눈까지 겹칠 걸로 보여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